2%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 그쵸? 이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분야는 좀 다르지만 하나 머티리얼즈, 그쵸? 최근에 HBM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가 고가를 돌파한 이유도 HBM에 대한 퀄 테스트에 거의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붙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랑 비교하기에는 머티리얼즈는 조금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한미 반도체도 여지없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죠. 변동폭 보면 뭐가 더 클까요? 한미 반도체가 큽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가 잡주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물론 이익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한 실적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치를 채울 때까지 뭐가 발생할까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22평일까 61평일까? 이런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평선에 대한 의미. 이평선은 어떻게 의미를 갖죠? 평균 가격이죠. 그렇죠? 주가가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20일 평균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거래된 단가가 점점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럼 평균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만 빠져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겪으면 22평은 당연히 올라와서 주가와 22평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나서 21평을 이탈할 수도 있고 수렴한 상태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62평도 같이 따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왜? 계속해서 저가가 높아지는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될 테니까 하루하루 갈수록 뒤에서 약했던 주가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평균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우린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도 하고, 그쵸? 기간 조정, 횡보 기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횡보 기간을 지금은 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시세 끝이다.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21년도, 22년도에 동학개미가 붙고 나서 삼성전자가 폭락이 나왔었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디서도 볼 수 있죠. 하이닉스의 실적 볼 수 있죠.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관련 사업 부문, 그렇죠? 관련 사업 부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 올랐다, 실적 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AI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3배 증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24년까지는 늘고 그것에 대한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런 내용을 하이닉스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근데 거기서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구간에 삼성전자가 그냥 확 시세를 끝낼까요? 그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쵸?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한 60%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퀄 테스트가 통과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질 테니까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간 그 과정에서 그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시세가 나오면 그때가 시장에 꼭지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요. 근데 꼭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실적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들어올 수 있다. 조정 들어오는 구간에서 22평은 뜬다. 22평 만나게 되어 있죠. 만나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든 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타점이라 그랬죠. 왜? 앞서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즉 선반영한다. 이게 원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즉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끝이다 아니다를 보는 건 실적을 보라고. 실적이 만약에 굉장히 잘 나오고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면 그 실적에 대한 그 전환기에 접어든 그런 상황 그리고 높아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채워야 돼요.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그 숫자를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기, 두 분기, 길면 세 분기, 네 분기까지도, 길면 1년까지도 주가는 앞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6개월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1년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6개월 정도는 추가 시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고가 돌파를 못했다. 이게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고 관련주들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을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면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유의 기술이고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는 제가 2주 동안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2주 동안 보유한다는 건 뭐예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뭐 한 6분 7분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렇죠? 영상도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지만 다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75%. 왜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즉 A 반도체 관련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을 내가 뭐 전 구간에 걸쳐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아쉽게도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가온칩스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죠. 이 구간에서는 제가 그 다른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그 중에 하나고요. 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돌파 구간에 공략했죠. 이것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32% 며칠 걸렸죠? 2주 안 걸렸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죠. 충분한 수익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18%, 22%, 26% 그렇죠. 3월 초 그리고 뭐 4월 초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되지만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ESP, 덕산테코피아, 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인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세요. 언제 공략했는지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오늘 매수해서 오늘 팔고 뭐 크진 않아요.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먼저 올라가고 모두 다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왜?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시고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자,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그 분류를 다 짓고 매매 구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요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